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강한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무료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오픈 채팅방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입장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샵 4989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무료 리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튜브 채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 팁도 올라오고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강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깜짝 공개 이슈까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잔소리 검색해 주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0.18%, 코스닥 0.63%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 상승세보다도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좀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매기가 쏠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멘토님. 네, 거래소 시장이 강보합세, 코스닥이 0.63% 상승 중이죠. 참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거래소 섹터별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제약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안 올라가죠. 몇몇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고요.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이노텍 뭐 이런 몇몇 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멸이에요. 건설 전멸.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건설 전멸, 지주사 전멸, 증권 전멸, 은행 전멸, 보험도 뭐 그냥 전향, 철강 전멸, 기계 찔끔 반등, 조선 전멸, 화학 뭐 그냥 몇몇 개, 제지, 통신, 유틸리티 다 죽어가고 있죠.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IT예요. 여전히 IT. IT 섹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만 하면 짜증날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추격 매수 따라 들어갈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가 일부 올라가고 있는데 역배열이라고 했어요. 역배열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무리 지가 우량주라고 해도 역배열권역에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현대차보단 기아차가 좀 더 차트 모양새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아차는 견조하죠. 현대차는 역배열인데 기아차는 정배열권역입니다. 오히려 얘가 좀 더 낫겠죠. LG화학 사망, 셀트리온도 아니고 포스코, 오히려 LG화학보다는 포스코가 좀 더 나아 보이네요. 정배열권역 만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더 반등 나오겠죠. 포스코는 괜찮은데 현대제철은 사망했어요. 또 현대제철 방향 자체가 다르죠. 이걸 사는 게 아니라 포스코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이외에 신한지주 정배열 초입 만들어가고 있고요. 바닥 큰 박스고, 삼성물산은 이제 조금 돌리는 그런 모양새이고, 네이버 여전히 괜찮고, SK텔레콤 사망, SK 바닥 다지고 있고, KB금융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이거 눌림목 타이밍 잡아봐야겠죠. KB금융 같은 거. 한국전력도 고점권에서 눌려 내려왔는데 내년도 전기 가격 인상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부분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차별화예요. 차별화. 어제도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건 IT 섹터들 그쪽을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흐름들은 여전히 나올 거예요. 시장이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많이 올랐죠? 지수가 많이 올라간 만큼 지금 따라 들어가는 전략 부담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의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밀릴 때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단 자리 때 2050에서 2060 정도 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리대에서 삼성전자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참고가 좀 많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다른 방송 마냥 막 치고 가고 있는 거 얘기 안 하죠. 올라갈 종목군들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IT 쪽 섹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이제 61선 수급선을 살포시 안착을 해놨어요.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되나 뭐 그런 정도를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 쪽에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부분들을 좀 매수를 해줬더라고요. 매수를 조금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쫄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에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포커스로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정말 소수의 몇몇 종목의 제약바이오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몇몇 기업들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더라? 테크니컬 리바운딩? 뭐 영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 이러면 되지. 그냥 어찌됐든 간에 반등권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키포인트는 IT, 장비, 소재, 부품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ICT 다시 치고 나가죠. 1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19,000원대 다시 탈환하고 있죠. 얼마 전에 중국 쪽에 수주 발표가 났더라고요. 뭐 내년도 신고가는 뭐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금 19금 종목이죠. LOT 베큐um 수주 발표 어저께 조금 소량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쪽 일본 쪽 장비 썼었어요. 근데 LOT 베큐um 쪽으로 일부 국산화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사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부지기수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닥권역에 있는 건데 왜 못 사느냐, 이 부분들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익홀딩스 징그럽게 안 움직였죠. 빠지기도 했었고,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군들을 겁내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원익커츠, 원익 QNC라고 하죠. 오늘도 신고가. 올라갔을 때 얘기했던 게 절대 아닐 겁니다. 다시 돌려보기로 보세요. 수도 없이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수도 없이 사라. 이런 종목군들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종목군들을 사서. 원익 IPS. 우리 이윤선 앵커 님도 30%가 넘게 수익 나고 있는 원익 IPS. 그죠? 네. 사라고 하면은 사면 돼요. 사라 이럴 때 이런 거 신고가다, 실적 겁나 좋다. 왜 못 사요? 맨날 단타만 치려고 하니까 계좌는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아마 올해 하고 내년도에도 이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 뭐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받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탐방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왜 못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신고가. 올라가기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아마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종목 교체를 못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다 손절하지 마시고 소량만 해라. 소량만 해서 종목 사봐라. 그래서 수익 나면 팔아서 그 수익금만큼 이 손실 나고 있는 금액만큼 매도를 해라. 그럼 점점점 현금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포트 교체를 해 나가는 거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차별화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내년도에도 소외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섹터들 그냥 뭐 장중에 요 차트 모양 괜찮네, 그거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 종목이 오늘 올라갔지만 지수가 오늘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 올라갔죠. 지수가 조정받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엔 같이 조정받겠죠. 시장이 빠지면. 그러면 그때 차익을 하느냐, 아니면 롱 포지션으로 봤으니까, 투자 마인드로 봤으니까 조정 시에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될 시기입니다.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알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잖아요. 종목 상담 해주면 교체 대안주도 얘기해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저는 조금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못할까? 왜 못 살까? 오프 채팅방에 얘기해도 빠지면 막 물어봐요. 올라가면 대꾸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뭐 하나 던져준 거 없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 공부해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시장.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아마 못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종목 상담하실 거 많이들 전화 문자 주시고요. 방송 말미에 대안주를 또 줄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그 부분들은 오늘 상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은 평소에 멘토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관심 종목들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포트폴리오 굉장히 빨간불 잘 켜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내년에도 굉장히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직접 탐방 다녀오신 후에 종목 선정하는 걸로 유명한 정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365일 24시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들 주고 계시죠? 문자 상담은 샵 4989,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11번, 3153에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예, 16만 2천 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상담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움직임이 늦어가지고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서 별로 올라가지 않고 네. 조금 오르다가 그냥 멈춰버리네요. 아버님, 근데 이게 SK이노베이션이 대형주죠? 예,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두 번째는 역배열권역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역배열권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은 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상담 받았을 때 일단 보유하시고 배당 좀 예. 나오고 하니까 배당 좀 받으시고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님한테. 예.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는 의견은 동일해요, 아버님.
여기에서 좀 눌림을 좀 줄 수도 있어요. 1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초반 정도까지.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15만 원대 넘어갈 거예요. 중반, 후반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좀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지금 10% 손실이 10% 안쪽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 배당도 한 3,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작년에 4%대 배당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도 한 4%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게 되면 조금 반등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그럼 매수가 전에 정리를 할까요? 왜요? 15만 원 중반쯤 오면? 한 15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소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5,500원에 10%요. 15,500원에 10%. 와,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신 적이 처음이신가요, 이번이? 아니요, 몇 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혹시 이 종목도 그 전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종목은 안 받아봤어요. 아, 다른 처음 거.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예, 오늘 이걸 일단 어떻게 절반만 할지. 챙기세요, 절반만. 절반만요? 네, 절반만 챙기시고 네. 여기에서 쫙 더 치고 나가는 것보단 좀 숨구르기가 좀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횡보를 하거나 어느 정도 좀 눌림목 조정이 주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500원이면 수익도 좀 많이 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요. 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 과거에 2005년도 때, 2006년도 때 저항 자리 때 들어왔어요. 예, 요 매물 소화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예, 요게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가 할 거예요. 그런 절반 정도의 물량은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챙겨주세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서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송원산업요. 송원산업이시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1,658원. 21,658원, 예, 10% 비중은 비중. 10%예요. 네, 맞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 제일 예. 궁금하실까요? 아, 도대체 이거 외국 사람들이 이 매수는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이건 뭐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그랬어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네요. 멘토님 바로 예, 예.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하시죠, 이거? 예, 예. 이게 그 실적도 송원산업이 괜찮아요, 아버님. 예. 근데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왜 그래 안 하는 걸 모르겠어요. 소외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런 쪽이 예. 산업재 쪽 섹터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소외를 좀 받은 거예요. 아, 근데 송원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산화제 만들거든요. 산화방지제? 예, 예. 실적이 꽤나 좋아요. 내년도 전망도 꽤나 좋고요. 예. PER이 5배 때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당은 너무 찔끔 나오네요. 예. 힘드시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냥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막 힘드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예. 아마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예, 예.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반등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IT, 반도체 IT 업종은 좀 상승하고 있지만은, 전혀 좀 움직임이 없는 업종들이 좀 많은 상태이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오늘 움직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떨어지고 계신가요? 궁금한 전략 세워가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혹은 전화 상담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맞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751번님이 보내주신 HB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211원이시고요.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HB테크놀로지 이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장비 업체인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네요. 0.35% 비중 많으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HB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중에 약한 종목군들이 좀 몇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HB테크놀로지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가 쪽에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 디스플레이 쪽 하게 되면 HB테크놀로지가 거의 탑픽에 꼽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3분기 때 실적이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적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투자 재개가 되죠. 투자가 재개가 되니까 HB 같은 경우는 삼성 쪽, LG 쪽, 중국 쪽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수혜는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지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비중이 60%예요. 좀 부담스러운 건데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5097번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7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잘 움직이고 있죠. 셀트리온 2.3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 좀 세워나가 볼까요, 멘토님?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내년도에는 뭐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나마 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셀트리온이 그나마 낫죠. 그래도 근본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뭐 16만 원대 초반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보나마나 단기로 보셨을 거예요. 단기로 보셨을 것 같은데 단기로 보셨으면 18만 원대 정도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년 초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초청받은 기업이 아마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도 초청을 받았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와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뭐 18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좀 차익을 해보자.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 상단 20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만 원에서 분할 차익 여유 있게 보면 박스권 상단 20만 원권까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8875번님이 보내주신 테라젠 이텍스 살펴볼게요. 9,76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좀 0.96% 빠지고 있고 현재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비중 40%시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글쎄요, 이게 테라제니텍스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수급이 좀 꼬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눌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이 자리대 깨지면 안 돼요. 그 자리대가 한 9,100원 자리대, 9,150원, 9,100원? 그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중이 40%예요.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15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 10,000원대 초반? 그 정도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는 분할로 좀 차익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리스크 관리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4477번님이 보내주신 아스트 살펴볼게요. 12,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입니다. 자, 항공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한 7% 넘게 좀 빠졌고요. 오늘도 3% 넘게 거의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비중 20%신데요. 어떻게 좀 단가를 낮춰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멘토님? 이게 참 어제 8%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8%가 빠졌는데 왜 빠졌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별 얘기는 없었어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이 보잉 쪽하고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항공주 우주항공 쪽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근데 단기적으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12,000원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지금 뭐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해서 손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손실이 36%대. 손실이 돼서 20%대까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얘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내버려 뒀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빠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렇게. 지금 7,000원대 초반 얼추 다 밀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상단은 9,000원대 후반, 중후반? 이렇게 좀 박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은. 추가 매수 반대하고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만 조금 힘들지만 좀 더 이어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없이 조금 더 갖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7979번님이 보내주신 동진 세미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7,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는 16,2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동진 세미캠 국산화 관련해서 이슈도 됐었고 앞으로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중 10%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단기로 매수를 하셨다가 밀려 내려왔다라면, 단기 접근을 하셨다라면
한 번 던져주고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 얼추 뭐 16,900원대, 17,000원대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가 부분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번 덜어줬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고, 나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신다면 보유하시고 15,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15,000원에서 14,000원 그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늘려볼 만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거 2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와 장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맞춤 전략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시청자님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2188번님이 보내주신 파워로직스입니다. 매수가는요 13,000원이시고 비중은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아마 7월 초 6월 말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쭉 빠졌습니다. 8,350원까지도 갔었다가 그래도 이제 한 10,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요. 비중이 크세요. 어떡하죠, 멘토님?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참 카메라 쪽 MC넥스는 겁나게 잘 가요. 근데 못 가는 녀석 파워로직스, 파트론 못 가죠. 자, 카메라 모듈이라 갖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얘기가 나온 게 쿼드러플, 트리플 카메라 모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트리플 카메라 공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수익성이 별로다 라고 해서 트리플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가 압박에 시달릴 거예요. 제가 탐방을 갔을 때 그 IR 담당자도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고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에 상세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 가격 이제 막 빠졌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모듈 가격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단가 압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섹터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성능, 이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지금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카메라가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이미 실적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13,000원대 매수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버텨야죠. 좀 더 버티다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때. 그럼 그때는 이게 줄일까 좀 더 가져가 볼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 나갑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성장을 좀 해 나가고 주가가 좀 싼 편에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하락폭의 되돌림 자리 때,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11,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비중이 세니까 뭐 이것도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11,000원대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좀 주시면 제가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였네요.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 테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0%예. 10% 21,000원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2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네, 듣고 계시죠? 들리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내가요. 네? 전화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전화. 전화에다. 어머니가 예. 언제 사셨어요? 요거 산지가 한 20일 됐나? 한 달 정도? 한 달은 안 됐을 것 같고. 20일 정도 됐으면 그러면 11월 말경에 사셨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이 좀 제법 나셨네? 예, 예.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아니요? 그럼요. 장기로 봐도 되려고 하려고 잡았어요. 그거 저기 보고 샀거든요. 뭐라고요? 그 멘토님 선전한 거 보고 내가 샀다고. 아, 보고 사셨다고요? 이거 사라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텔레비 봤거든요. 그 소리 듣고 샀어요. 어머니는 주식으로 성공하실 분이요. 예, 조금, 예. 어머니, 어찌됐든 조금이라고 그래. 땅 파서 돈 나와요? 죄송해요. 땅 미안해요. 파면 돈 나오냐고, 어머니. 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은 수익이지. 예. 길게 보면 어머니 좀 더 보셔도 돼요. 예? 길게 보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요. 저 가져가도 얼마쯤 어치까지 갈까요? 지금 보게 되면 한 2만 7, 8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좀 IT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이에요, 어머니.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근데 비중이 10%니까 2만 1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예.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면 예, 얼마까지? 얼마까지? 얼마에 팔고 싶으셔? 예? 얼마에 팔고 역시 싶어? 뭐 3만 원. 얼마? 3만 원. 3만 원 가능해요. 가능해요? 3만 원 정도 가능하니까 예. 지금 좀 더 가지고 가시고 예. 중국 쪽에 삼성이 중국 쪽에 또 추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테스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 예. 만약에 이게 미친 척 하면서 막 빠져 막 이게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매수가 밑으로 막 빠졌어. 예. 그럼 좀 더 사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만날 매일 이거 텔레비나 그지 못 나가거든요. 네? 요 텔레비 어. 멘토님 선전한 거 보려고 어디 갔다가 은행에 갔다 부지런히 왔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매일- 앞으로도 매일 매일 좋은 시청해 날 주세요.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5G 솔리드를 어제 편입을 했어요. 5,500원에 10%요. 네, 근데 5G 종류가 하도 많고 해서 네, 이제 생각에는 솔리드 또 오이 솔루션 WFM인가? 하여간 네 가지 세 가지를 중에 솔리드를 했는데 네. 이게 괜찮게 선택을 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어제 들어가셨는데 내 선택이 네. 옳았는지 한번 멘토님께 네네. 확인받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5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비중 10%를. 네. 근데 이게 서진이 날지 KMW가 날지 뭐가 그쵸, 날지 그쵸.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왜 사셨어요? 아, 솔리드를 선택한 이유가 네. 그 5G 5G가 이게 회전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파수가. 네. 그래서 5국내 그 중계기 역할을 해주는 거가 솔리드가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큰 원인은. 네네. 네. 그게 선택을 잘 한 건지 전문가로서 한번 여쭤볼까 해서 한번 선택을 하긴 했어요. 일단 솔리드를. 네. 네네네. 잘 하신 거고요. 네. 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5G를 하게 되면 네. 망구축을 하겠죠? 네네. 그죠? 망구축을 쫙 해놓게 된다라면 일단 서울만 하게 되면 대도시격에서는 다 했잖아요. 네네. 서울을 쫙 깔았어요. 네. 쫙 깔아놨으면 그 다음이 이게 1차적인 거고 그게 이제 뭐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서신시스템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빌딩 쪽, 빌딩 안쪽에 중계기를 네네. 설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솔리드와 HFR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솔리드를 선택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잘 하신 거고, 네. 다만 이제 주가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에요. 기대감이 한 차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신 것 같고, 네. 좀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장비사들 중에서 네.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큰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국내하고 해외하고 같이요. 그렇죠. 이제 국내보다는 네. 해외 쪽에 매출이 많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데, 네. 제가 이 부분들은 그 IR을 통해서 이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네.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 하는 게 더 좋고, 네. 그 이유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다 이제 5G 구축이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해외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기업들에게는 수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솔리드도 제가 알기로는 해외 수출 많아요. 네네. 해외 수출이 많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해외 수출 절반이 넘어가네요, 일단. 네.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 네. 삼성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솔리드 협력사고 하니까 네네.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네. 투자적인 관점으로 해서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목표가는 한 6,600원대 7,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6,600원이요? 네, 6,600원, 6,000에 7, 그 6,500원. 20% 먹으려고 지금 이 기업 사신 거예요? 아니, 이제, 일단, 글쎄요. 일단은 비중이 10%라서, 네. 이제 조금씩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일단 10%만 넣었거든요. 네네. 10%만 넣고, 이제 저가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서, 네. 예, 그를 작정으로다 일단 10%를 넣었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한번 전화를 했었고요. 네. 네네네. 종목에 있어서의 확신은 네. 이 친구가 실적이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실적이요. 올해 보면 숫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근데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아. 최고 실적 전망하고 있으니까 네. 그 추이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는 저는 박스를 일단 보세요. 뭐 예를 들어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를 아. 1차로 보고 네. 여기에서 얼마만큼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옛날로 보고 올해 초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네. 요거 일단 네네. 박스로 보시되 네. 이 고점권역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넘어가 주는가 그런 홀딩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5351번님이 보내주신 KC텍 살펴보겠습니다. 1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KC텍 오늘 탄력 좋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해 내고 있어요. 8.88%. 자, 수익 보고 계신데요. 비중 10%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 나갈까요, 멘토님? 신고가죠. 네. 참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 신고가.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오늘 이제 순환매 업종 내에서 순환매 나오는 거예요. 장비주,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내일 뭐 그 정도 되면 이게 한 사이클 끝나는 것 같아요. 18,1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고점권역이 거래량 좀 터지는데 요거는 30분 봉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이 그려진 거거든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박스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걸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치는 일단 도달을 했어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자리대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치가 찼어요. 단기적인 목표치가. 오늘 단기 매도짜리예요. 오늘 좀 쉬어가야 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뭐 더할 여지 없죠. 더 가져가야죠.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 25,000원 이상 전 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로 봤냐 중장기로 봤느냐 그걸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텍 단기, 중장기 맞춤 전략 짜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C텍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IT 업종 순환 매수에 양시장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 나가면 좋을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오후장. 지금 이게 종목들을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업종 내에서 IT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비주들 중에서도 올라가 있는 애들은 쉬어가고 못 올라간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스라 같은 경우는 못 올랐으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급등했었던 SFA 반도체는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는 거. DB하이텍은 뭐 갈 거 없죠. 그럼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테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유니테스트가 후발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원익 IPS는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섹터마다 못 올라간 종목군들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장비 섹터 하나, 소재 섹터 하나, 부품 섹터 하나,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쭉 관심으로 좀 해놓으셔야겠죠. 쭉 관심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에로티베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얘는 못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못 올라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가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뭐 공급계약 공시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뭐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못 올랐던 친구들이 이제는 IT 쪽에서 다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못 올랐던 게 또 뭐 있을까요? 한양 ENG 이런 애들 못 올라갔죠. 역별권역이긴 하지만 한양 디지텍 얘는 신고가네요. 얘는 신고가인데 한양 ENG는 왜 못 올라갈까요? 역별권역이라 그런가? 바닥은 나온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반등은 좀 나와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는 역배열권역이니까 얘는 제껴놓고 역배열권역은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원익 IPS나 테스나 이런 애들은 넘어가고 있죠. STI 같은 경우는 눌림목 주고 난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소재 쪽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군을 고를지 한번 지금 잘 고민을 해보셔야지 내년에 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혼자 하기 참 힘드시죠? 자, 정전 멘토님의 무료 리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색 메신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매우 쉬워요.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는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재훈 멘토님의 무료 리딩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있죠. 바로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세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황은 당연히 무조건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장중에 깜짝 공개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